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자, 5월 21일 날 시행된 4월 모의고사 오케이, 수학 가형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에 3분의 1승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 그러면 3의 1승이니까. 자, 두 번째. 수열이 극한이죠. 자, 수열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다른 것들 다 무시가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 4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3번. 등비수열이래요. 등비수열. 자, 그럼 A5를 줬다는 얘기는 양옆에 A4와 A6를 준 거죠. 그러니까 등비중앙을 얘기하니까 양옆의 곱은 A5의 뭐 제곱이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를 제곱하니까 얼마? 4. 자, 4번 봅시다. 자, 지수부등식이네요. 자, 밑을 통일해야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을 2로 바꾸면은 2의 x-4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밑이 1보다 크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은 2x가 6이니까 x는 3보다 같거나 작은데, 자, 모든 자연수니까 1, 2, 3 더하게 되면 얼마? 6이 됩니다. 자, 5번. 시그마 성질인 거죠. 자, 얘가 전개하면은 ak의 제곱 더하기 4배의 ak 더하기 4. 자, 이게 67이고요. 합의 기호니까 시그마 성질에서 분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제곱에다가 이렇게 분배가 되면은 4배의 시그마 ak가 4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가 되면은 4를 10번 더하니까 4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ak의 제곱. 이게 67이래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4, 4, 16 더하기 40이니까 56. 56이 넘어가게 되면은 1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얼마다? 정답은 11. 자, 6번 봅시다. 자,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AN의 극한값이 3이래요. 자, 그런 다음에 급수죠. 자, 급수가 수렴한다면 반드시 얘의 극한은 뭐가 되는 거죠? 극한은 0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명제야. 오케이,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자, 그런데 이럴 때 bn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얘의 극한이 3으로 수렴하잖아. 그 다음 얘의 극한도 마이너스 7로 수렴하고, 그런데 0이 되려면 얘의 극한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뭐로 수렴을 해야지 4가 되냐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뭐로 수렴을 해야 돼? 2가 돼야지 얘가 4가 되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라고. 따라서 b에는 극한값은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7번 넘어갑시다. 자, 6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이렇게 2개씩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A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런데 A는 딸랑 2개니까 2개가 이웃하거나 아니면은 이웃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사건으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는 6팩을 2팩이 되는 거고, A가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럼 묶는 경우는 한 가지.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에다가 B, B, C, C 이렇게 5개 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5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누게 되면 되죠. 됐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은 6 곱하기 120이죠. 120을 8로 나누니까 15.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120이죠. 120을 4로 나누니까 30. 그래서 90에서 30 빼면은 총 60까지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8번 봅시다. 자, 다음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n을 극한으로 때리게 되면, 자, 분모는 얘는 밑이 얼마야? 8이고 얘는 밑이 9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를 지배하는 거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9의 n 거기다가
4x-1에 n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공비라고 보면요. 수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4x-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9, 얘가 9가 되고요.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가 10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자, 이게 x의 범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정수 x는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네요. 됐죠? 자, 9번 봅시다. 자, 0하고 2파이에서 0은 포함 안 되네요. 자, 이 방정식과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이 영역 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을 먼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sin x를 뭐로 바꾼다? 1 코사인 x로 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은 2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란 얘기죠. 그지? 그러면은 코사인 x가 2 코사인 x 1 플러스 마이너스는 0이란 얘기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지? 근데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커야 돼. 어디서? 0에서 2파이까지. 여기가 2파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같아지는 때가 4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지금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파이죠. 그럼 파이는 요 구간 안에 들어간 거고,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코사인 60도, 즉 3분의 파인데 3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보다 큰 요쪽에 있는 거 맞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보다 60도가 되면 또 여기잖아. 근데 여기는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60도 이렇게 잘라보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하고 3분의 파이만 해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합은 3분의 4파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10번. 자, 중심각의 K가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OA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야. 얘가 3대 1. 자, 그런 다음에 O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얘가 1대2. 자, 그런데 얘를 비례상수로 도입하려면 얘를 지금 동일한 길이니까요. 동일하게 비례상수를 하려면은 얘가 1대2라고 하지 말고 요거 합이 3이니까 요거 합이 4니까 요거 4배 해주면은 얘를 4대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대 8. 그러면 합이 12가 되고, 그럼 얘는 합이 4니까 12가 되는 3을 곱해주면은 9대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9대 3. 그지? 9K, 3K. 자, 그러면 합이 12K니까 동일한 반지름을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요 넓이가 얼마래? 요 넓이가 4루트 3이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그지? 4K, 9K 사인 끼인각,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이게 4루트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루트 3, 루트 3 없어지고요. 2를 4로 나눠주면은 9K 제곱이 4란 얘기지. 따라서 K는 9분의 4니까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호의 길이를 물었죠. 호의 길이. 그러면은 반지름이 12K니까 12에다가 3분의 2 해주면은 반지름이 4, 3, 4, 4, 2, 8이란 얘기죠. 그래서 R이 8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호의 길이는 이 L은 R 세타잖아. L은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 되니까 결국은 3분의 4파이 됐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자, 이항 계수 문제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죠. 자, 이게 크면은 그냥 두 개의 일반항의 곱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제곱이니까 얘 바로 전개해 버립시다. 그럼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곱하기 2배니까 마이너스 2x. 자, 이거랑
x-2의 5제곱을 하는데 x의 1차가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럼 x의 1차가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곱해가지고 x가 1차가 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마이너스 2x랑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가 곱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랑 x의 마이너스 2랑 여기에 x의 세제곱이 곱해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차수는 맞아 떨어지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개수만 볼 거니까 이게는 1돼서, 자, 그럼 여기에 상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30일 거야. 그럼 두 개 곱하면은 64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를 3번 꺼내고요. 총 5번 중에 2번인데 얘가 3번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가 2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4니까 40. 그래서 요거의 개수가 1에서 곱해지면 40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얼마? 104가 개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세타가 파이에서 2파이 사이인데, 자, 이것 값이 1이래요. 자, 그럼 분수니까 통분부터 해봅시다. 자, 그럼 1 코사인 분의, 여기 줄여서 쓸게. 탄젠트가 코분의 싸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싸 코에다가 탄이 곱해지니까 코분의 싸가 곱해주고, 그 다음에 1 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싸 제곱이네. 그치? 싸 제곱. 그 다음 요거 전개하면은 코 제곱 마이너스 2코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요게 또 1이네요. 그럼 여기 1하고 합쳐지면은 2죠. 그럼 2로 묶으면은 1 코. 그럼 요렇게 약분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 그냥 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2가 1이란 얘기니까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탄젠트가 이게 1대 2대 루트 5고요. 자, 이제 부호만 잡아주면 되죠. 부호가 지금 0에서 2파이니까 3, 4, 4분면 각이고, 그 다음 탄젠트가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양수면은 결국은 3, 4분면 각이란 얘기지.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5분의 1이니까 유리화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됐죠? 자, 13번 봅시다. 자, 시그마 계산인데요. 자, 이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제곱, 짝수일 때는 2제곱, 홀수일 때는 3제곱, 짝수일 때는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19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자, 요렇게 두 개씩 짝 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편하겠지. 그지? 자, 그럼 얘가 짝수만부터 보면은 짝수 2, 4, 6의 8, 20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2n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홀수니까 2n-1의 제곱. 그런 다음에 시그마 n 이퀄 1에서 어디까지? 10까지 하면 얘가 20까지 가는 거죠. 얘가 10까지 하면은 19까지 가는 거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시그마 n 이퀄 1에서 10까지 4n제곱 4n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4n-1.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1차식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항의 개수에다가 2분의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마지막 항 10 집어넣으면은 39. 그럼 얘가 5가 되고요. 5 곱하기 42니까 210이 되네요. 정답은 4번. 자, 14번 봅시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이 2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표현이죠. 얘의 n제곱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을 써야지. x를 n번 곱하면 n-5가 되는 거야. 자,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 n 값에 따라 가지고 실수 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거를 fn이라는 함수로 뒀대. 그럴 때 n이 2부터 10까지일 때 이 함수 값들을 다 더해봐. 그러면은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개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대표 그래프를. 자, 얘가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x의 n 그래프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가지고 짝수일 때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y는 x의 n. 이 경우는 n이 짝수일 때. 자, 그런 다음에 2부터 10까지니까 따져보면 되죠. 2, 3, 4, 5, 6,
7, 8, 9, 10 이게 n이라고. 자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무조건 근이 한 개잖아 얘들아. 그지? n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한 개 생기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 1이야. 자 짝수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n이 2면은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근이 없고요. 4가 돼도요.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없고요. 그 다음 6이 되면은 x의 짝수 제곱은 이때부터 양수니까 1되니까 2개씩 생기지. 그러니까 2개, 2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2개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2가 3번 있으니까 6에다가 1이 4번 있으니까 4. 총 몇 개? 1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15번 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고요. A1이 양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D 이꼴 3인 등차. 자, 그 다음에 B에는 모든 항이 양수인 Bn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AN도 공차가 3이고 초항이 양수니까 얘도 모든 항이 양수네. 그러니까 로그의 진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BN에 걸렸단 말이야. 급수라고 급수. 급수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합의 극한으로 바꿔야 되죠. 합의 극한. K 이꼴 N에서 여기서 BK. 이게 12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을 BK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BK는 얘가 곱이죠. 그죠? 로그 AK 플러스 1 곱하기 AK 된 거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AK 플러스 1 AK란 얘기고 마이너스는 얘가 마이너스 1승 되니까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는 1대1 대응이니까 로그가 같다는 말은 진수끼리 같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BK가 얘란 얘기야 얘. 그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바꿔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시그마 k분의 k는 1에서 n까지 BK가 얘라고 얘. 그러면은 분모수로 쪼개야 되죠. 그죠? 분모가 곱이니까. 그러면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에다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돼? 공차가 되는 거지. 그지? 얘가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그러면은 얘는 계산해주면은 A1 남고요. 마지막에 N 들어간 AN 플러스 1 남고 중간 거는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오케이. 분분수 익숙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보내면은 등차 수열이 공차가 3이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an은 3n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 아니니.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되죠? 그럼 이게 얼마라고? 극한값이 1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a1이 얼마란 얘기야? a1이 4란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자, 16번. 자, 함수 두 개를 이렇게 줬고요. f랑 g. 자, 근데 두 개를 합성했는데 정의역에 자연수 n을 넣었네요. 그지? 그럼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g에다가 f에 정의역 자연수를 이렇게 넣은 게 그게 k하고 k 플러스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 k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0 넣고 3 넣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g 함수가 무슨 함수야?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h0이 뭐니? h0이 요 k 값에 0을 넣은 거지. 그래서 여기 0을 넣은 거야. 0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h0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 범위를 만족하는 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로그니까 밑을 통일해야 되지. 로그 3의 1, 얘는 로그 3의 9. 그러면은 로그가 1대1 대응이니까 오케이?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바뀌고 fn. 자, 요걸 만족하는 n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세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시행을 하려면 fx가 이미 나와 있죠. 이렇게 식이. 그래서 fx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축이 얼마고요? 축이 3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f3 값을 구해보면 33은 9에다가 11 다음에는 20이죠.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가 2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1하고 9 사이니까 1은 여기 있고요. 그죠? 모든 자연수에 해당하는 거고 9. 자, y가 9일 때 요 x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9가 될 때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어머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대충 x는 근의 공식 쓰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c 7. 그럼 얘가 3 플러스 루트 7이면은 얘가 루트 7이 2점 얼마니까 그죠? 5점 뭐시기 이렇게 되네요. 얘가 5점 뭐시기야.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연수니까 요 범위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얘가 5점 뭐시기 뭐고 얘는 3에서 2점 얼마면은 0점 뭐시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사이인 자연수는 1부터 5까지 되는 거네. 1부터 5까지. 그래서 H형은 1부터 5까지 5개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H3 구할 차례죠. H3은 얘가 지금 3하고 5 사이지, 그치? 3하고 5 사이니까 이게 로고 밑을 3으로 바로 바꾸면은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N이 이렇게 되고 3의 5제곱 되죠. 그럼 3의 5제곱은 243이고 3의 세제곱은 27. 자,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fx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여기가 3이 되고 x는 3. 그럼 27이 여기 있고 243. 아이 뭐 이거 뭐 완전히 노가다 시키는 거네. 뭐 내용도 없고. 그죠? 그러면 27은 찾아야지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의 27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6. 그지? 0 되는 찾으면은 x가 마이너스 2하고 8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3. 참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243에 11 빼면은 230. 얘는 그냥 대입합시다. 이게 더 귀찮다. 대충 한 얼마쯤 넣어볼까? 여기다가 한 대충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니까 대충 한 8일 때 27이니까 한 15쯤 넣어볼까요? 15쯤 넣어보면은 225 더하기 11 마이너스 15 곱하기 6 하면은 90. 그러면은 236에서 90 빼면은 200. 택도 없네? 그지? 20쯤 넣어야 되나? 자, 20쯤 넣어보면은 400 마이너스 120 더하기 11. 그러면은 400에서 280 더하기 11 하면은 넘어가죠. 20 하면 넘어가고, 그럼 19 넣으면은 19 곱하기 19 마이너스 6 곱하기 19 더하기 11하니까 얘가 19에서 6 빼면은 13 곱하기 19 더하기 11이죠. 그러면은 13, 9, 1, 9, 9, 3, 27. 얘가 250. 얘도 넘어가네. 19도 넘어가. 그럼 18. 18에다가 마이너스 6 곱하기 18 하면은 18에서 6 빼면 12죠. 12에다가 18 하면은 12, 8은 216. 얘는 이제 밑에 있네요. 여기가 18입니다. 그지 같은 문제네, 이거. 자, 어쨌든 범위를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27하고 243 사이에 있는 정의역이 자연수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야. 여기하고 여기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야. 그럼 이쪽에는 지금 마이너스이니까 다 음수죠. 자연수가 있을 리가 없고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요 사이에는 이게 8일 때 요거니까 9부터 18이 여기 있지. 그지? 그래서 9부터 18까지네. 맞아요. 그럼 9부터 18까지는 18에서 8, 10개네, 10개. 그래서 이게 몇 개? 10개. 2개 더하면은 15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냥 합성함수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봅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란 말은 공비가 양수란 말이지, 그지? 공비가 음수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되겠죠. 자, 공비가 양수고요.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 4항까지 합이 45고 6항까지의 뭐 요렇게 생긴 거에 합이 189래요. 그럴 때 뭘 구해봐라?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해보래. 자, 그럼 가조건에서 등비수열의 합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 공비분의 초항에다가 1 공비의 4제곱이 45란 게 나와. 오케이? 자, 두 번째 나 조건에서 얘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 얘들아, 얘는 상수지, 그지?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죠.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가 k는 1에서 6까지 ak분의 1이야. 이게 189래. 그런데 등비수열의 역수란 말이야. 등비수열의 역수. 그러면은 봐봐, ak분의 1은 등비수열이니까 얘가 초항에다가 공비의 n-1의 역수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럼 얘가 a분의 1 상수에다가 r분의 1의 n-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무슨 수열이니? 이게 초항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얘도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지? 얘가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얘 또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얘가 A2 곱하기 A5에, 그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공비가 R분의 1이야. R분의 1. 초항은 A분의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에 공비가 6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89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번분수니까 분모분자의 r의 6제곱을 곱해보면은 얘가 r의 6제곱, 얘가 r의 5제곱, 얘가 r의 6제곱,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봅시다. 얘를 보면은 전부 다 얘가 지금 A1하고 R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A1 얘가 R이고 얘는 A1 R의 4제곱이니까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요렇게 약분하면은 A1 한 개 남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R 5제곱하고 밑에 거하고 약분하면은 이게 R 빼기 1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됐네. 자, 그러면은 요거랑 두 개 연립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연립하는 거니까, 자, 요런 연립은 많이 해봤죠. 나누면 되잖아. 나눠서 미지수 A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분모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얘를 분모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은, 자, 얘가 어차피 바꿔서도 되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은 얘가 R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 쓰면은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네요. 따라서 R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45분의 189인데 9로 나누면은 9, 5, 45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R을. 공비가 양수라고 했죠. 그지? 공비가 양수니까 그러면 얘를 R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자고.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5분의 21이 되니까 정리해주면은 5T의 세제곱 마이너스 5가 21T의 제곱 마이너스 21. 따라서 5T의 세제곱 마이너스 21T의 제곱 플러스 16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t가 1 집어넣으면은 0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t 1을 근으로 가지고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5t의 제곱이고 플러스 16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6이고 2차항이 마이너스 21t지.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6t 하면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네.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보면은 t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t 5t 그 다음에 얘가 4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16 되려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t가 양수니까 이게 0 될 리는 없고요. 따라서 t가 1이거나 t는 4고요. t가 r 제곱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r이 1이거나 그 다음에 r 제곱이 4가 되니까 r이 양수면은 2가 되거나. 자, 이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오케이? 자, 쓸데없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이 조건 만족하냐라는 거지.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자,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이게 다 초항이랑 같잖아.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전부 다 초항이랑 같으니까 얘가 지금 초항을 4번 더한 거가 45가 되니까 A1이 4분의 45란 얘기고, 그럼 얘가 공비가 1인 경우 얘도 초항이고 얘도 초항이고 얘도 초항이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얘는 초항을 6번 더한 거죠. 이게 189니까 A1이 6분의 189란 얘기야. 그럼 두 개는 다르니까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입니다. 2. 됐죠? 공비가 2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비가 2니까 아이고 지워버렸네. 다시 쓰지 뭐. 여기서 1 공비 마이너스 1 2 빼기 1에서 초항에다가 2의 4승 빼기 1 이게 45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얘가 15지 15. 그럼 A1 곱하기 15가 45니까 A1이 3이란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3는 A1에다가 공비의 제곱 그러면 4, 3, 12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18번 문제 봅시다. 자, 무한 등비급수죠? 그지? 등비급수니까 얘는 어떻게 됐지? 1 공비분의 초항. 자, 얘로 구하는 게 오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공비를 구하고 초항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공비는 닮은 비를 구하는 거죠. 닮은 비에서 자, 얘가 지금 넓이니까 넓이인 경우에는 닮은 비의 제곱이 되는 거지. 닮은 비의 제곱으로 공비를 구하게 되는 거고, 길이는 그냥 닮은 비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닮은 비를 먼저 구해야 되고 거기에 제곱을 해가지고 공비를 먼저 알아내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도형을 먼저 읽어보면 지금 얘가 이변의 길이가 6이래요. 이변의 길이가 6인데 전부 다 중점을 찍었다고 했다고. 중점. 그러니까 중점 이렇게 돼서 이게 전부 다 3. 이것도 중점 3, 3. 그런 다음에 이 길이가 10이래. 그지? 그러니까 이 도형의 이름이 뭐야? 등변사다리꼴이야. 등변사다리꼴.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변들을 구해 나갈 텐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사다리꼴 하면 일단 높이를 먼저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가장 기본적인 작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는데 등변이니까 지금 발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 보조선이죠. 발을 내리게 되면 지금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전체가 또 6인 거죠. 6, 그지? 그러면은 밑이 10이니까 얘가 등변이니까 얘랑 같단 말이야, 합동으로. 그죠? 그럼 10에서 6 빼면 4를 두 개로 나누니까 이게 2란 얘기죠. 2. 그러면 3대 1대 2루트인데 2가 2배가 되어 있으니까 이변 길이가 4루트입니다. 4루트 2. 오케이? 자, 그래서 변화나 높이를 찾았어요. 자, 대칭적으로 여기다가 발대려야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사이드나 대칭이니까 한쪽만 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4루트 2.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심이 뭐야? 어느 점이야? 이 점이야, 이 점. 이 점이 닮은 비를 구하는
두 번째 사각형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과 큰 사다리꼴을 내 도형하고의 접하는 접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점이 분명히 핵심점일 거야. 관계를 맺게 되는. 자,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직각삼각형 막 만들어내서 변을 써야 돼. 자, 변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작은 이 사다리꼴도 닮은 꼴이니까 이게 5대 3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변 길이가 5K고 이변 길이가 3K라고. 자, 그러면은 얘가 또 절반 이렇게 하려면은 얘가 2로 나눠야 되는데 2로 안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5K, 3K 하지 말고 두 배씩 합시다. 얘를 6K라고 얘를 10K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숫자 계산하기 좋으니까. 그러면은 6K, 10K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 내리면은 변을 내가 자꾸 쓰려고 하는 거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지? 그럼 얘가 다시 2K가 될 거야. 동일한 비니까. 그럼 얘가 아까 6대 2대 4루트이잖아. 그럼 얘가 4루트 2K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4루트 2K니까 자, 요 변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지 이제. 그지? 자, 왜? 이 변 길이는 지금 큰 사다리꼴을 대표하는 길이야. 그 다음에 요 변 길이는 작은 사다리꼴을 대표하는 길이니까 저 관계를 내가 자꾸 맺는 거라고 지금. 오케이? 그럼 얘가 이변 빼기 이변이니까 4루트로 묶으면은 4루트 2에 1-K가 되고 요거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비율 관계에서 3K가 되는 거죠. 자, 이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왔네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왔어. 됐죠? 그 다음에 큰 쪽 도형, 이쪽 도형하고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삼각형이 딱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당연하게 이렇게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또 만들어내는 거지.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삼각 B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비율 관계를. 그러면은 비율 관계를 쓰려면 각을 도입을 하면 되지. 그럼 내가 얘를 콩이라고 두고 얘를 x라 두면 그럼 얘는 당연하게 x고 얘는 콩일 거야. 닮았네, 삼각형 두 개가. 자, 이 삼각형이랑 밑에 파란 삼각형이랑 닮았어요. 자,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의 한 변만 구하면은 어차피 삼각비를 다 하니까 밑에 삼각형에서도 삼각비 이용해서 얘하고 관계식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밑에 요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D1이고 D2고 여기가 F1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이고 여기가 콩이고 여기가 X야. 그러면은 봐봐. DF1 길이 있지. DF1 길이.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처음에 내가 이 점들이 중점 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이 나야 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무슨 정리가 생각나야 돼? 중점 연결 정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중점 연결 정리가. 오케이? 도형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그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중점 연결 정리니까 이변 길이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죠. 그죠? 그럼 얘는 당연하게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거하고 평행하고 이 길이의 절반이라고. 이 길이 A1, C1 길이의 절반이야. 그런데 A1, C1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발레를 가지고 높이가 4루트라고 구해놨잖아. 그죠? 그 다음 이게 2란 말이야. 그 다음 밑변이 10이니까 이게 8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8이고 얘가 4루트이니까 이변 길이를 알려준 거야. 그럼 이변 길이 알면은 이변 길이는 절반이잖아. 절반. 뭐에 의해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맞죠? 자, 그럼 얘가 B가 이게 4로 나누면 루트 2대 4로 나누면 2죠. 그러면은 4, 2, 루트 6이네. 루트 6을 4배 해주면은 이 길이가 4루트 6이죠. 맞습니다.
4루트 2니까 얘는 절반이니까 2루트 6이 되는 거야. 2루트 6. 됐습니다. 자, 2루트 6인데 이렇게 발레를 했으니까 요 절반 요만큼은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6이야. 이 길이가 루트 6. 루트 6. 됐습니다. 그럼 삼각비 다 나왔네.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D1, D2, F1 여기에서 이게 루트 6이라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9에서 6 빼면 루트 3이란 얘기지. 됐네요. 다 나왔어요. 삼각비가. 됐죠? 그러면은 밑에 요 파란색도요. 파란색도 요거도 똑같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까만 콩이고 여기가 D2고 이 점을 그냥 M이라고 합시다. M 그 다음에 여기가 F1 맞지? 자 이렇게 두면 여기가 3K고 여기가 4루트 2의 1-K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탄젠트 관계잖아요. 탄젠트 관계.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았으니까 탄젠트 콩이 루트 6분의 루트 3이니까 탄젠트 콩은 루트 6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게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3K분의 4루트 2의 1-K가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8에다가 8K 한 개 3K란 얘기지. 따라서 K가 넘어오면은 11분의 8이란 얘기야. K가 11분의 8. 됐네요. 그럼 닮은 비는, 자, 닮은 비는 이 길이 분의 요 길이 하면 되지. 요 길이. 그지? 요 길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큰 등변 사다리꼴에서 이 큰 길이가 4루트 2고 그 다음에 작은 등변 사다리꼴 작은 등변 사다리꼴의 이 사다리꼴의 높이 얘가 지금 4루트 2K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4루트 2분의 4루트 2K가 이게 닮은 비란 말이야. 되죠?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K가 닮은 비네. 그러니까 결국은 K가 11분의 8이니까 닮은 비가 11분의 8이야. 11분의 8.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닮은 비가 11분의 8이니까 넓이를 구하니까 공비는 저거 제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공비가 11분의 8의 제곱 121분의 64가 되는 겁니다. 121분의 64. 자, 그럼 다 끝나서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초항만 구하면 돼. 초항. 어지러우니까 좀 지웁시다. 자, 초항은 이 삼각형 넓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배 해주면 되지. 2개니까. 맞아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아까 전에 발레를 해서 길이 다 구해놨으니까 얘가 얼마였지? 얘가 루트 6이었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3이었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루트 18이네. 루트 18에 2개니까 초항이 얼마야? 2루트 18이 되고 그럼 얘가 2, 9, 18 6루트 3이 되는 거죠. 아니지 6루트 2가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럼 끝났죠. 자, A의 극한값은 1-공비 121분의 64의 초항 6루트 2가 되니까 분모분자에 121 곱하면은 121 빼기 64에 121 곱하기 6루트 2가 되고 그러면은 64 75니? 121에서 아니지 121에서 64 빼면은 57이야. 57에 121 곱하기 6루트 2 그럼 3으로 나누면은 19 그 다음에 3이 6 그럼 계산해주면은 19분의 242 루트 2 자 뭐 요렇게 나오네요. 답이 있나? 아 있네요. 5번.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자 좀 까다로운데 뭐 자꾸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키워드들 있지. 중점을 연결해. 그러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 사실은 중점 연결 정리가 쓰이겠구나. 중점 연결 정리가 쓰이겠구나.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이야.
그럼 당연하게 발 내려서 작동하는 부분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문제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9번 봅시다. 자, 원에 내접하고 있고요. 자, AB 길이가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각 BAC가 60도. 자, 그런 다음에 원의 넓이를 생뚱맞게 줬네. 반지름을 준 거죠. 파이 R 제곱이 3분의 49파이. 따라서 R이 루트 3분의 7입니다. 오케이? 그 원은 일단 무조건 중심부터 찍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변 길이 구해 나갈 건데, 이게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 써야지. 그러면은 요렇게 대각하고 사인 법칙 쓰면은 요 변 길이를 내가 x라 두면은, 자, 사인 60도 분의 x가 2r인 거죠. 루트 3분의 2r 14. 따라서 x가 루트 3분의 14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인 거죠. 그럼 약분하면은 이게 7이란 얘기네. 자, 이 변도 나왔어요. 7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변도, 요 각도 구할 수 있네. 요 각도 사인 법칙 쓰면은 이 각을 알파라 두면 사인 알파분의 3이 2r 루트 3분의 14. 그럼 역수 취하면은 3분의 사인 알파가 14분의 루트 3이니까 3배 해주면은 사인 알파가 14분의 3 루트 3이라는 얘기죠. 됐네요. 자, 그럼 이변 길이도 나오네. 싹 다 나오는 거지. AC 길이. 됐습니다. 그러면 AC 길이는 이렇게 발 내려주면은 제1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럼 3 곱하기 코사인 60도 더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알파야. 그럼 여기서 코사인 알파 구해보면은 사인이 14에 3 루트 3이니까 196에서 27 빼면은 169. 이게 13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14분의 13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14분의 13 하면은 2분의 13. 2분의 16은 8. 자, 이 길이가 8이라는 것도 나왔어, 이제. 7, 8. 다 나왔네. 이제 삼각형이 다 잡혔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이 호 AC 위에 이렇게 점 P를 찍는데, 점 P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럼 넓이가 최대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언제 최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그러면은 지금 밑변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일 때일 거 아닙니까? 높이가. 그럼 높이가 이거겠니 아니면 최대일 때가 이거겠니? 당연하게 중심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P의 위치가 딱 정해진 거야. 최대가 되려면. 중심이 있고 P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입니다. 발 내려갈 때지, 그치? 이렇게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지름이 될 때. 중심을 지날 때. 이게 최대가 되는 P의 위치죠. 맞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P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밑변 아니까 높이만 구하면 돼. 그럼 높이를 내가 H라고 두면 지금 H를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원에서 가장 핵심이 뭘 안 걷나요? 반지름을 안 걷지. 반지름. 지금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입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도 안 해. 요 길이가 얼마야? 좀 지우자. 요게 4잖아. 4. 그지? 얘도 반지름이고 루트 3분의 7인 거고.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요 길이는 요거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게 4고 요게 루트 3분의 7인 거야.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49 마이너스 16이니까 3분의 48. 그러면은 3분의 1이고 여기다 루트 이렇게 때려버리면 루트 3분의 1이네요. 맞죠? 됐나요? 따라서 H는
반지름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지. h는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다음에는 루트 3분의 8입니다. 그럼 얘가 3분의 8 루트 3이라는 얘기죠. 됐네요. 그러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4 곱하기 예. 그러면은 3분의 8, 4, 32 루트 3. 자, 이렇게 계산되네요. 됐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잘 학습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집합 x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의 치역을 a라고 하지. 오케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 2, 3, 4, 5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야. 자, 그런 다음에 함수가 f가 이쪽 방향으로 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치역이 여기 잡힐 거 아니니,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잡힐 거야, 치역이. 자, 그 치역을 a라고 하고, 또 함수를 한 번 더 합성한대요, 이렇게. 함수를 한 번 더 합성해. 그러면은 여기에도 치역이 뭐 이렇게 잡힐 거 아니니, 그치? 그 치역을 b라고 하지. 그런데 그 치역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자, 첫 번째, 여기에 치역을 집합 A라고 하고, 여기를 치역을 집합 B라고 하면, 자, 이 치역은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데, 그지? 3개 이상인데, 합이 3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A, 여기 치역에, 여기 대응되어진 녀석의 개수가, 여기 대응되어진 녀석의 개수보다는 커야 된대.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모두 구해보는 과정인데, 자,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에 해설이 되어 있죠. 그럼 침착하게 따라가 보면 봐봐. 첫 번째, 자, 이 원소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3개인 경우, 그 다음에 4개인 경우, 전체 공역이 5개니까 치역도 5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야. 오케이? 좋죠? 세 가지로 당연히 분류해야 되고,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것 중에 두 번째 조건,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를 다 구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온 거야. 됐습니다.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이게 원소의 개수가 3인 경우야. 그지? 그러면은 B의 원소의 개수는 얘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또 세 가지 경우로 나누겠지. B의 원소의 경우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2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죠.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B에도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그지? 이게 하나짜리,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어. 그죠? 그런 다음에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센 거야. 자, 그럼 이 식을 보면은, 봐봐. 집합 A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가 이렇게 합이 3의 배수이면서 3개인 경우가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온다고. 그럼 4가지 케이스 각각마다 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렇게 분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럴 때마다 요 경우가 동일할 거라고. 동일할 거니까 4개마다 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세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곱의 법칙 안에는 첫 번째,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를 이렇게 먼저 센 거야.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2개인 경우를 이렇게 센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의 수를 이렇게 식으로 구조를 잡아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가정하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경우부터 먼저 구해볼 거라고. 자, 그러면은, 자, 요 상황부터 먼저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집합 A는 첫 번째 함수의 대응 결과야. 치역이야. 자, 그럼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집합 B는 한 번 더 합성된 거지. 2번 합성된 대응 결과가 1이 돼야 된대. 그럼 얘들아 봐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집합 F하고 똑같은 규칙인데, 첫 번째는 이 5개가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두 번째는 이 세 군데 대응된 녀석들이 다 1을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1을 써야 된다고. 1에 몰빵이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1, 2, 3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쏘고 여기서는 1에 몰빵이 돼야 돼. 자,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봐봐. 어쨌든 이 녀석들은 무조건 다 1에 몰빵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런데 지금 동일한 함수란 말이야. 동일한 함수니까 함수의 대응의 규칙도 동일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야 동일한 함수니까. 그러면 얘들도 당연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 4하고 5가 문제인데 이 4하고 5는 2하고 3에 무조건 대응이 돼야 되지. 왜? 이 F 첫 번째 F는 치역이 2하고 3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한테 1대1 짝짓기니까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돼? 2패까지 경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대응되고 얘가 이렇게 대응됐다 치자. 그럼 동일한 규칙의 동일한 함수니까 여기서도 4가 3이 되고 여기서도 5가 2가 될 거야.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합성된 결과는 봐봐. 합성된 결과는 1이 어디로 대응이 돼? 이렇게 갔다가 최종 결과 1로 대응이 되는 거고 2는 1 갔다가 최종 결과가 1이 대응이 되는 거고 3은 1 갔다가 최종 결과가 또 1로 대응되는 거고 맞죠? 그럼 4는 3으로 갔다가 3이 1로 대응되니까 4도 1로 대응되는 거고 5는 2로 갔다가 2가 다시 1이 대응되니까 5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번 합성되어진 결과의 치역은 1 하나밖에 없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두 가지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쓸 겁니다. 자, 요 경우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치역이 이렇게 3개 대응됐고 두 번째는 1, 2에 대응이 돼야 돼. 1, 2. 그지?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해보면 얘들이 대응된 결과는 어쨌든 얘 3개가 대응되어진 3개가 무조건 1이나 2나 이렇게 무조건 대응되어져야 돼. 2개. 그죠? 3개짜리가 2개에 무조건 대응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자, 이거 많이 했죠? 중복 순열이야. 자, 1이 대응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지. 1 아니면 2.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에 몰빵된 경우 1에 몰빵되거나 2에 몰빵되거나 2가지 경우를 빼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응됐다는 거잖아. 적어도 한 번 이상 대응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가 6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6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배열해야 되죠. 동시에 배열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 곱하기. 자, 이 경우 잘 보세요. 자, 이 6가지가 지금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확정 지으면은 자, 이렇게 대응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도 동일한 함수니까 똑같이 대응의 규칙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지.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이 4하고 5를 나머지 배열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3이 무조건 대응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이 4하고 5 입장에서는 치역이 1, 2, 3이니까 셋 중에 아무데나 대응을 해도 되는데 적어도 한 놈은 무조건 3을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적어도 한 놈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1하고 2는 적어도 한 놈이 대응할 필요가 있어 없어? 4, 5 중에 적어도 한 놈은 1을 대응시킬 필요가 없어. 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이미 치역으로 이렇게 뽑혀 있거든. 얘네들에 의해서 이미 뽑혀 있으니까 4, 5 입장에서는 1, 2, 3은 반드시 뽑아야 될 의무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3 중에 3은 무조건 적어도 한 놈이 뽑아줘야 돼. 자,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4가 쏠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한 놈이야. 치역이 아무거나 돼도 되니까. 5도 1, 2, 3 중에 한 놈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4, 5 둘 다 3 빼고 이 중에 하나 고른 경우는 3을 적어도 한 놈이 선택을 안 한 경우지. 그지? 그러니까 3 빼고 이 중에 하나 고른 놈은 몰빵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이 녀석이 다 이렇게 하더라도 2는 이미 골라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고른 녀석을
이 중에 고른 것을 빼줘야 돼. 그지? 그러면은 3이 선택 안 되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총 5가지죠. 그래서 5 곱하기 6에서 두 번째 경우는 30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 첫 번째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였지. 치역의 원소 개수가. 그 다음 마지막 5개짜리인데 마지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치역의 원소가 4개며 3의 배수인 경우, 자, 이 경우를 셀 차례인데 이 경우가 1, 2, 4, 5밖에 없대. 치역이 1, 2, 4, 5. 그지? 그런데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B의 원소의 개수는 작아야 되니까 3개 되거나 2개 되거나 1개 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를 첫 번째 여기서 셌던 것처럼 한번 다 세보라는 얘기야.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 되는 경우부터 위에서 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을 텐데, 4가지겠구나. 얘 부분 집합 중에서 해야 되니까. 그 중에 만약에 1이라고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무조건 얘가 이렇게 대응돼야 될 거 아니야. 4개가. 그지? 이렇게 대응돼야 될 거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F가 당연하게 얘도 이렇게 대응될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첫 번째 치역이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5도 돼야 된다며. 그런데 꼬라지 보니까 다 1에 몰빵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 한 방밖에 못 쓰는데 얘나 얘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지. 그럼 얘하고 얘는 치역이 안 되잖아.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네. 맞죠? 그러면은 2인 경우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그럼 4개 중에 2개가 만약에 1, 2가 뽑혔다 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대응될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대응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얘도 이렇게 대응되고 2가 1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4가 2에 대응되고 5도 2에 대응돼. 근데 치역은 1, 2, 4, 5가 다 대응돼야 돼. 그럼 3 입장에서는 두 놈을 동시에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말이 안 되네. 그지? 그래서 요 경우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1, 2, 4, 5. 자, 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 경우를. 자, 그러면은 집합 B의 치역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동일한 함수를 합성했으니까 이 중에 3개에 대응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니까 4시 3가지가 먼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확정 지읍시다. 1하고 2하고 4가 대응됐다고 확정 짓자고. 됐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지금 이 4개가 이 3개에 적어도 하나 이상씩 대응을 시켜야 돼. 오케이. 다시 이 4개를 저 3개에 적어도 하나 이상씩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은 봐봐. 밑으로 뺄게. 1, 2, 4, 5가 1, 2, 4에 적어도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말은 두 놈은 이렇게 한 놈을 쌓아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네 놈이 세 놈에 적어도 한 개씩 대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조분할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네 개를, 네 놈을 2명, 1명, 1명 이렇게 세조로 나눠야 되는 거야. 세조로. 맞죠? 그러면 이 조에 들어갈 게 4시 2가지고 곱하기 그 다음에 2조 뺐다 치면 그 다음 2명 중에 1명을 골라서 두 번째 조에 놓고 그럼 나머지 1명을 세 번째 조에 놓으면 되지. 그지? 그런데 이 조하고 이 조는 순서 구분이 없으니까 동일한 1명짜리 조니까 줄선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됐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세 조로 분류가 된 거야. 그럼 분류된 세 조가 서로 다른 3명 앞에 1대1로 짝지으면 되니까 3명이 줄 세우는 경우 3팩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얘는 1이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나누면은 6이고요. 6이고 6, 6이 36.
자, 이렇게 대응되는 게 여기가 36가지야. 됐습니다. 36가지. 됐죠? 자, 그러면은 4C3에 36까지, 36가지.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이렇게 대응됐다 치자고. 확정 짓지 뭐. 얘가 이렇게 대응되고, 얘가 이렇게 대응되고, 얘가 이렇게 대응됐다고 치면 동일한 함수니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4지. 자, 이렇게 대응되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잡아. 지금 3은 지금 얘가 치역이 대응된 게 1대응 됐고 2대응 됐고 4대응 됐으니까 치역이 5도 무조건 돼야 되잖아. 1, 2, 4, 5. 그럼 3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올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받을 수밖에 없네. 그치? 얘는 그래 한 가지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4C3에서 3개 뽑고 이쪽에 대응되는 경우가 36가지, 그리고 이쪽에 대응되는 경우가 얘 한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4C3은 4니까 4 곱하기 36 하면은 144가지가 나오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면 가가 최초에 2가지였죠. 그 다음 여기가 30가지였고 이게 144니까 144에서 32 더하면 되죠. 그럼 176가지가 되네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각 단계별로 정확하게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21번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야, K에 대해서. 즉, 이 말은 K가 뭐 어떤 특정한 자연수니까 뭐 3 이런 값을 가질 때, 오케이? 그럴 때 M이 변하는 겁니다. 조건에 맞게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인 저 값이 K가 될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첫 번째, K가 3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M이 자연수로 변하면, 오케이? 이 사인, 이게 원소지, 그지? 바 앞에 게 원소입니다. 이 원소가 이거 3개만 가지니? 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인 값은 주기 값을 가지니까 주기를 돌면서 이 세 값을 가지냐 한번 해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 K가 3인 경우에는 사인 값이 어떻게 되죠? 사인 3분의 2의 n-1 파이. 그리고 m은 자연수죠. 맞아요? 그러면은 밑이 3이 나눠져 있으니까 봐봐. 사인 3분의 2 파이라고 보면 되지. 그지? 3분의 2 파이라 보고 그게 n-1. 즉 이게 m이 자연수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증가하는 거야. 1씩. 그럼 얘가 1씩 증가하면은 얘가 120도씩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인이 단위원의 y좌표니까 처음에 무조건 0부터 시작하는 거죠. m이 1일 때는 0부터 시작하는 거야. m이 1일 때는. 그 다음에 120도씩 증가하니까 90도에서 30도 더 가고, 그 다음에 또 120도 증가하고, 이렇게 3등분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고 이때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때는 0인 거지. y좌표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3개 값만 가진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1이 얘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그 얘의 원소가 이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 원소를 첫 번째 기억에서 해봤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 봐봐. 이 파이를 K 등분한 거야. 즉 이거를 원 한 바퀴가 2파이죠. 얘를 K 등분한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등분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0부터 시작해서 m이 1이니까 얘가 무조건 1 넣으면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등분한 만큼 탕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라고. 아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이 식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0부터 탕 가가지고 0부터 탕 가가지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딱 돼야 된다고. 1이. 그치? 그럼 1이 된다라는 말은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2분의 파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즉 K분의 2파이의 n-1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고. 되죠?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달라 했으니까 얘를 K에 관해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럼 K에 관해 정리하면 약분 때리면요, 양변에 K 곱하면은 2의 n-1이
2분의 k가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은 k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m이 뭐라고? m은 자연수라고. 자연수. 0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자,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그러니까 k 값이 지금 1 돼버리면 0이 되잖아. 분모에 이게 0이 올 수는 없으니까 k가 결국은 이게 자연수니까 얘가 자연수란 말이야. 자연수 중에 4를 곱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4의 배수. 즉 k 값이 4의 배수가 되면은 1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어차피 k가 4가 돼도 바로 2분의 파이잖아요. m이 2 넣으면 바로 1 되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k가 4의 배수인데, 그러면은 두 자리 자연수 k 개수가 22개니 두 자리 자연수잖아. 4의 배수 중에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4, 3, 12부터 해가지고 4 곱하기 3부터 해가지고 4 곱하기 얼마니? 23, 24 하면 되네. 그죠? 그럼 96까지죠. 됐습니다. 그래서 3에서 24까지 하면 총 몇 개야? 22개의 k 값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2번도 참이네. 자, 디귿 봅시다. 자, 디귿은, 자, 이 AK의 원소의 개수가 11이 되는 모든 K 합이 33이네. 오케이? 자, 이 원소는 얘가 가지는 Y 값이지. 이 동경에 대한 Y 값이라고. 이 Y 값이 집합이니까 서로 다른 Y 값이 11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냐는 얘기야. 이 Y 값이 11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냐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역, 니은에서 우리한테 뭘 느끼라고 준 걸 거 아니야. 자, 기역에는 이 K가 홀수일 경우를 준 거라고. 홀수일 경우. 즉 이게 3개일 때 값이 3개였지. 그치? 그럼 5개일 때 5개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홀수 만약에 5 같으면은 얘가 무조건 0부터 시작하니까 동경이 이렇게 1개,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할 때 동경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 참 Y 좌표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홀수일 때 이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Y 값이 같은 경우가, 이 높이가 같은 경우가 안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K가 홀수일 경우에는 이 각이 동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홀수분의 2파이의 m1-1. 자, 이게 m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게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거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두 개의 합이 파이가 되면 되는 거라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된다고. 그죠? 그럼 이거랑 홀수분의 2파이의 m2-1 두 개 더한 게 2분의 파이의 2배가 되면은 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홀수분의 얘는 짝수 더하기 짝수니까 짝수잖아. 짝수가 이게 2분의 이게 파이가 될 수가 있냐라는 얘기야. 이 짝수 파이가. 이게 파이가 될 수가 있냐고. 파이가 된다는 말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홀수하고 짝수하고 약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아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홀수면은 무조건 얘가 만들 수 있는 Y 값이 얘의 홀수계 그대로 K계하고 일치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11개가 되려면 일단 K가 무조건 일치하니까 K가 11일 때는 무조건 11개의 Y 값을 각각 다 가지는 거라고. 각각 전부 다 11개를 이렇게 가지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K가 짝수인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K가 짝수인 경우. 자, 몇 개 해보면서 규칙을 좀 발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K가 먼저 2등분 하게 되면은 너무 허접한가?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반으로 자른다는 얘기잖아. 그럼 서로 다른 건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그지? 그 다음에 K가 4등분 하면은 아멘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그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다른 게 한 개, 두 개, 세 개네. 그 다음에 K가 6등분 하면은
6등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3개 해야 되죠. 위에 3개. 위에 3개, 밑에 3개니까. 그지? 그러면은 180도를 3개, 60도씩이네. 60도씩. 그럼 60도, 60도,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게 1개, 요게 대칭이죠. 2개, 3개가 되겠네. 그럼 K가 8이면은 얘를 또 이렇게 2개씩 또 갈라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위에 4개, 밑에 4개니까 8등분 된 거고, 다른 게 1개, 2개, 그 다음에 요거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되죠. 5개. 그리고 보니까 요렇게 맞아지니까 요것도 그 다음에 5개 나오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한번 보면 되지. 8등분 하면 되죠. 아니지, 10등분 해야 되지. 그치? 자, 10등분. 야, 10등분 한다는 말은 위에 게 5등분 되고 밑에 게 5등분 되면 되네. 위에 게 5등분, 밑에 게 5등분. 자, 그러면 180도를 5등분 하게 되면은 36도. 그죠? 36도. 그러면은 잘 잘라보면은 36도는 대충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망했다. 어쨌든 간에 5등분,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맞죠? 그럼 봐봐. 요렇게 대칭적으로 같고 요렇게 대칭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y 값 재보면은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밑에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4개, 5개 맞네. 그래서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맞나요? 오케이? 그럼 3, 5, 7, 9, 11 되면은 4, 8, 4씩 증가하니까 12, 16, 20이 되는 거죠. 2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8에서 2 더하면 되니까 여기서 얼마야? K가 22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따라서 K는 20하고 22, 이게 짝수인 거고, 홀수일 때 K는 11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53이 되나? 53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돼. 자, 22번.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6가지에다가, 자, 얘는 중복조합이죠. C6에다가 하나 빼기 되니까 7C6은 7이지. 36에서 7 다음에는 43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은 무조건 공차 구하고 보니까 얘가 중앙이 없네요. 중앙이 없으니까 그냥 너가 답시다. 6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얘가 6 더하기 5D죠. 그게 6 더하기 10D래. 그러면 7D 넘어가면은 3D가 되고요. 6 꺼지면은 6이니까 D가 2란 얘기죠. 그럼 A4는 A1에서 3D니까 그럼 66 정답은 12. 자, 24번. 자,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했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고,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정근선은 Y축으로, 원래 정근선은 Y가 0이었던 거라고. 이게 정근선인데, Q만큼 평행이동한 게 정근선이 되니까, Q가 얼마란 얘기고, 마이너스 4란 얘기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0은 2에다가 0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4란 얘기니까, P가 얼마란 얘기고, 2란 얘기죠. 그럼 F4 값은 X에다 4 집어넣으면은 2에 4 더하기 2 마이너스 4니까 2에 6승, 64에서 4를 빼니까 정답은 60이 됩니다. 자, 25번 7개 의자가 있는데 A 학교 학생이 2명, 1, 2가 있고 B 학교 학생도 2명, 3, 4가 있고 C 학교는 3명, 5, 6, 7 전부 다 7명이 있는데, 자, 조건이 A 학교 학생은 서로 2명이 붙어 앉아야 되는데 묶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묶어서 들어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되지. 앉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죠.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앉았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둘이 마음 바뀌어서 줄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몇 패? 2패까지. 됐습니다. 그럼 얘가 1, 2 이렇게 앉았어. 그런 다음에 B학교 학생 2명도 서로 이웃에서 앉는데, 그럼 이 녀석들도 따라가지고 이웃에서 앉아야 되는데,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앉아. 그래서 41에 앉는데,
자, 얘를 선택했는데 들어가는 자리가 서로 다른 두 자리죠, 이지. 왜? 얘가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서로 다른 두 자리에 두 명이 들어가니까 몇 팩? 2팩이야. 그래서 여기 3하고 4가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자리에 5, 6, 7 3명이 앉으면 되니까 서로 다른 3명이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앉으니까 몇 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4 곱하기 4는 16 곱하기 3팩은 6이니까 총 96가지가 있습니다. 자, 26번 봅시다. 자, 0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가 요따구로 생긴 게 있대요. 자, 이 함수는 기준이 b만큼 들어올린 거죠. 자, 이 함수를 b만큼 들어올린 거니까 b를 축으로 생각하면 돼. x축으로. 오케이? 자, 그럼 얘가 b입니다. y는 b. 자, 그럼 얘를 x축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자, a가 뭐가 돼? 폭이 되는 거죠. 폭이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폭이 이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진동의 폭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얘가 B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죠? 얘는 B 빼기 A가 되는 거야. A가 양수. 자, 그런데 주기를 그 다음 그래야 되죠. 주기가 보세요. 2파이를 3분의 1배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0에서 2파이까지 한 사이클 들어갔는데 3분의 1부 추수했으니까 세 주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세 사이클이. 자, 그러면은 사인이 한 주기, 그 다음에 두 주기, 그 다음에 세 주기. 이렇게 끝점 다 포함하는 거죠. 0에서 2파이는 포함하니까 이렇게 세 주기 들어가네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y는 9하고 y는 2가 만나는 개수가 각각 3개하고 7개 만난대. 그러니까 이거하고 3군데서 만나고 이거하고 7군데서 만나는데 7군데 만나는 점은 이 점이 유일하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야? y는 2라는 얘기야. 따라서 b는 2죠. 그지?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나는 거는 여기, 여기, 여기나 여기, 여기, 여기인데 9, y는 9잖아. 2보다 높은 곳이잖아. 이게 9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b가 2니까 a가 얼마란 얘기입니다? 7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ab가 얼마? 14가 됩니다. 자, 27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일단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1령을 지나고요. 자,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점 nn에서 y는 x에 접한대. 오케이. 그럼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오케이. 자, 점 nn. 여기가 n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접해야 하고 이걸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칩시다. 얘를 옮겨야겠다. 여기가 1이라고 칠게. 자, 그럴 때 얘의 중심의 좌표를 AN, BN이라고 놓으래. 그럼 중심은 당연하게 여기 이렇게 수직인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죠? 여기에 AN, BN이 위치할 거야.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니까 결국은 AN-BN을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중심의 위치는 당연하게 얘가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Y는 얘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X n 집어넣으면 n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n 집어넣으면은 n 나오려면은 플러스 2n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bn은 이 중심 이상에 있으니까 지금 bn하고 an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an-bn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an에서 bn을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더해버리면 되니까 2배의 an 마이너스 2n 이것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a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an은 1령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같아요 해서 시간을 뽑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bn 대신에 뭐라고 놓고 bn 대신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2n으로 an에 관한 식으로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an-n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이것 빼기 이거죠. 마이너스 an 플러스 n의 완전제곱이 자 1년과의 거리하고 같은 거지. an-1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2n 빼기 0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거 풀면 a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an제곱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1차하고 상수만 찌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n의 an 더하기 n제곱 그 다음에 얘도 똑같네? 자,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이거 똑같은 거 2배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2n 제곱 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n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an의 마이너스 4n an 플러스 4n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4n an 마이너스 4n 없어지고 그러면은 an이 넘어오면은 2배의 an이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2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됐네요. 그러면은 2an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집어넣으면은 an-bn이 어떻게 됩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됐네요. 분모가 n제곱이 있는 거죠. 분모가 n제곱이 이렇게 있고 무한대 때리니까 최고차인 개수의 비니까 얼마?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28번 자 y는 절대값 a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가 1보다 큰 거죠. 오케이. a가 1보다 큰 거야. 여기 써놨네. 자 그런데 이거하고 교점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그러니까 OC가 이거죠. 자 이 길이랑 그 다음에 CA 이 길이랑 그 다음에 AB 이 길이랑 3개가 같대. 오케이. 자 그 조건을 만족하는 K부터 먼저 정리를 해봐야겠네. 자 그러면은 이게 K고요. 자 요 교점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A의 X하고 K하고 교점이니까 X는 A의 K승이죠. 맞아요. A의 K승. 됐죠? 그 다음에 요 교점은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K일 거고 그럼 X는 A의 마이너스 K승이겠지. A의 마이너스 K승이야. 자 그럼 세 개의 관계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잖아. 따라서 K하고 A의 마이너스 K가 같다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 길이하고 이 길이니까 이 점이 중앙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끝의 합이니까 AK와 같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연립해주면은 자 A의 마이너스 K 대신에 K라고 넣을 수 있지. 그지? 요게 K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K가 되고 얘는 역수죠. 그럼 K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K제곱이 2분의 1인데 K가 지금 양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K가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도 구할 수 있죠. A 값도. 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루트 2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루트 2승 해주면은 이게 A가 되고요. 따라서 A는 얘가 루트 2의 마이너스 1승에 이게 루트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2승이니까 루트 2의 루트 2승. 됐습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1승의 루트 2승이니까 A가 2의 2분의 루트 2승이 되네요. 됐네요. A는 2의 2분의 루트 2승. 됐습니다. 그럼 A도 나왔고 K도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로고 그래프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럴 때 Y는 여기가 얼마? 2 루트 1에. 그러면 요 점 구해주면 되겠죠. 자, 요 점은 로그 A가 이거죠. 2의 지수를 밖으로 뺍시다. 이거 X하고 2 루트 2하고 만난 거죠. 그럼 역수를 곱해버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2가 되네, 2. 2가 되니까 이때 X는 얼마? 4네요, 4.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루트 2분의 2. 요렇게 된 게 이번에는 얘가 부반대죠. 부반대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된 게 얘가 2 루트 2랑 만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역수 곱해버리면은 2분의 루트 2 곱해버리면은 아까랑 똑같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됐습니다. 그럼 X가 4분의 1이란 얘기죠. 요 점이 4분의 1이란 얘기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야? 4분의 16에 4분의 1 빼면 얘가 4분의 15? 4분의 15가 D고요. 그거를 곱하기 20 빼달라는 얘기죠. 그럼 5 곱하면 얼마? 정답은 75가 되겠네. 됐습니다. 그냥 지수로고 방정식입니다. 자, 29번 봅시다. 어느 학교 독서 프로그램을 위해 철학, 사회과학,
자, 얘를 그냥 A라 두고 B, C, D, E라고 둡시다. 각 분야별로 10권씩 총 50권의 책이 있대. 그러니까 A가 10권, B도 10권, C 10권, D 10권, E 10권. 자, 50권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권 선택한다고? 24권 선택을 한대요. 24권. 오케이.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 세 가지 조건. 그런데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구별하지 않는데, 자, 10권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B 10권도 다 똑같고 구별 안 한다는 얘기야. 자, 가 한번 봅시다. 자,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 얘가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얘들은 전부 다 4권 이상씩 선택한대. 그러니까 A가 4 이상이고요. B도 4 이상이고 C도 4 이상이야.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학이 D입니다. 문학은 D는 0권 선택하거나 4권 이상 선택하래. 조건이 두 가지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사 또 얘도 마찬가지야. E도 0권을 선택하거나 4권 이상 선택하래.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해봐라. 총 24권 선택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확정, 얘는 케이스를 나누는 거잖아. 그지? 4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D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경우와 D가 4일 때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4가지 각각 세란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4가지로 다 세야지 뭐. 자, 그럼 첫 번째 A가 4 이상, B도 4 이상, C도 4 이상인데 D가 0이고 E가 0이야. 됐죠? 자, 그럼 이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개 총 몇 권 돼야 된다고? 24권을 골라야 돼. 자, 24권인데 자, 얘 중복조합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A가 4권 이상이야. 그럼 4권 먼저 뽑는 거지. 그럼 4권 먼저 뽑으면은 이렇게 되고 B도 4권 먼저 뽑고 C도 4권 먼저 뽑으면은 총 12권을 먼저 뽑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2 빼면은 12권만 뽑으면 되는데 이때 A-B-C-는 뭐가 돼?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라고. 안 뽑아도 되잖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제한이 걸려. 제한이. 어떻게 제한이 걸리냐면 여기 4권 뽑았기 때문에 6권밖에 안 남았어. 이것도 6권밖에 안 남고 이것도 6권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얘를 음화정이니까 3H, 12 이렇게 때려버리면 얘가 12권 뽑는 경우가 다 포함되잖아. 근데 6권에 제한이 걸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전체 3H, 12에서 각각이 A가 12권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1권 한 권 뽑는 경우, 10권 뽑는 경우, 9권, 8권, 7권 뽑는 걸 다 빼려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지? 여사건으로 처리하려니까 케이스가 너무 복잡해.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거지. 그지? 맞아? 그럼 잡아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4권씩 뽑았으니까 남은 것들이 총 6권씩 있단 말이야. A'도 6권 있고 B'도 6권 있고 C'도 6권 있어. 총 18권이 있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총 18권이 있는데 어쨌든 12권을 뽑아야 돼. 12권을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총 18권에서 12권을 뽑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6권을 안 뽑는 거지. 반대로. 그지? 6권을 안 뽑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3권 중에 내가 안 뽑을 6권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2'을 안 뽑는 권수라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얘 해서 총 6권을 안 뽑으면 돼. 그러면 얘가 이게 6으로 맥스로 안 뽑으면은 이거 6권 이거 6권에서 12권 맞췄다는 얘기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경우의 수가 3H 6가지입니다. 안 뽑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럼 3H6은 계산은 어떻게 하지?
C6으로 하고 2 더하니까 8C6이니까 8C2가지죠. 8C2는 4 곱하기 7이니까 총 28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가 총 28가지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는 0권 뽑고 다른 하나는 4권 뽑아. 그런데 얘들아, 이 경우랑 얘를 4권 뽑고 얘를 0권 뽑는 경우랑 각계수 다르겠어.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고. 완벽하게 케이스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저 케이스는 2배 해준 다음에 요거 하나만 셉시다. D가 0이고 E가 4권 이상이야. D가 0이고 E가 4권 이상이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가 합쳐가지고 24권 뽑아야 되지. 24권 뽑아야 돼. 이번에는 얘도 4권 뽑아야 되니까 이제 4권 주고 나면 6권 남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4권 뽑고 4권 뽑고 4권 뽑고 4권 뽑으면은 16권 뽑았으니까 이제 8권만 뽑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전체 4H8에서 빼주면 돼. 왜? 얘가 각각 8권씩 뽑는 경우 8권 뽑거나 얘가 8권 뽑거나 얘가 8권 뽑거나 얘가 8권 뽑거나 4가지밖에 없잖아. 경우의 수가 3개가 간단하다고. 그 다음에 6권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7권 뽑고 하나가 1권 뽑고 나머지 2개는 0권 뽑아야 되지. 그지? 그럼 얘네들을 여기한테 줄 세우는 경우랑 동일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줄 세우는 경우니까 4팩분의 같은 게 2개죠.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24를 2로 나누니까 12가지라고. 자, 이렇게 빼주면은 계산이 간단하게 되는 거라고. 얘는 됐나요?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주면 4H8은 C8에다가 3하면은 11이고 그러면은 11C 3이랑 같죠. 빼기 16이죠. 그럼 11C3은 3, 2, 1, 11, 19 그러면 3되고 5되니까 15에다가 11 하면은 165 165에서 16 빼면은 149죠. 자, 149의 2배입니다. 그러면은 298 여기는 총 298가지가 나와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이 경우죠. 얘도 4권 이상 뽑고 얘도 4권 이상 뽑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총 24권 뽑는데 4권 뽑아버리면은 뿅뿅뿅뿅뿅 하면 20권 다 뽑아버린 거잖아. 그럼 나머지 4권만 뽑으면 되지. 그지? 그럼 얘는 하나가 4권 다 뽑아도 된다고. 6권이 있으니까 충분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게 그냥 OH4가 되지. 그지? 그럼 C4가 되고 4 더하기 4 하면은 8C4 그러면은 4, 3, 2, 1 하나만 8, 7, 6, 5 하면 2, 4, 8 없어지고 2 없어지니까 10에 7 곱하면은 세 번째 케이스가 70까지죠. 됐습니다. 그럼 다 더해주면은 얘 다음에는 98 더하기 298 그러면은 98 더하기 98 하면은 96 얘가 얼마니? 396가지야? 맞나?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죠. 수학적 귀납법은 그냥 넣어보는 거죠. 가장 기본이 넣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규칙적이라고 이게. 그죠? 그러면 봐봐. 이게 짝수항하고 홀수항. 비엔도 짝수항하고 홀수항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좀 익혀 놓으세요. 봐봐. A의 2n 짝수 더하기 홀수가 더해주면은 2bn 플러스 1. 그 다음에 bn도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 홀수 번째 항이 an이 아니고 2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홀수 번째 항에서 짝수 번째 항을 빼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상수가 나오네. 일정한 차가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뭐도 할 수 있냐면 홀수 번째에서 짝수 번째를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a1, a2, a3, a4, a5 뭐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항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더해진다는 얘기고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더해진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몰라. 얘는 모르지만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를 알면 얘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알면은 홀수를 안다는 이런 규칙이 있는 거야. 하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그냥 마음껏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자, 첫 번째 보세요. A48이 9라는 거 줬으니까 지금 여기가 천지라고 막 그러니까 점화식에 넣어서 쭉쭉 데이터를 뽑으란 얘기죠. 자, 첫 번째 A48이 9라는 얘기는 A48은 B의 절반, B의 24 더하기 2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B의 24가 요렇게 보면은 7이 된다는 얘기를 알 수 있죠. 그지? 그럼 얘가 7이야. 그럼 또 귀납적으로 돼서 B의 24는 요거 보면 되지. 자, 3배의 A의 절반 12-2라는 얘기니까 A의 12가 이게 7이 되려면은 3이란 얘기죠. 9 빼기 2. 그러면은 A의 12는 또 다시 B의 절반 B의 6 플러스 2라는 얘기니까 B의 6이 1이 된다는 얘기고 또 계속 가면은 B의 6은 3배의 A의 3-2라는 얘기죠. 그러면 A3이 얼마다? 1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A3은 또 여기다 넣으면 되지. A3 그지? 그러면은 B1-1이니까 따라서 B1이 2라는 것도 나왔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B1이 2구요. A3이 1이야. 그럼 A3이 이게 1이니까 A2는 4죠. 자, 이렇게 데이터 3개를 뽑아놨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해야겠네. 이거. 요 조건 이용해야 되죠. 두 번째 조건.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 이용하려니까 또 봐봐. 두 번째 조건에서 요게 쓰인다고. 요게 쓰여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잘 보면은 자, 시그마 봐봐. A1부터 A2 해가지고 뿅뿅뿅 A3 몇 개 더 쓰자. A3, A4, A5 해가지고 뿅뿅뿅 한 다음에 A62 더하기 A63까지라고. 그런데 자, 여기 1 넣으면 A2, A3는 알고요. 그 다음 2 넣으면 A4, A5 알고요. 그 다음 요렇게 아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63이 줄어든단 말이야. 뭐로? 얘를 시그마를 써가지고 줄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A1에다가 시그마 n equal 1에서 봐봐. 이 절반 넣으면 되지. 절반 31까지 해버리면 얘가 A2n 더하기 A2n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A2n 더하기 A2n 플러스 1을 2배의 BN 플러스 1로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준다고. 2배의 BN 플러스 1. 맞지? 그런데 뒤에 반갑게 또 31 맞춰지면서 마이너스 시그마 n equal 1에서 31까지 bn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게 155야. 그러면은 얘가 두 개에서 한 개 빼니까 한 개만 남을 거고, 그죠? 얘가 한 개만 남을 거라고. 이렇게 31에 bn에 그 다음 1을 31번 더 하니까 31이 되겠죠. 자, 그러면 31을 넘기면은 얘가 124가 되겠네. 124. 그럼 요게 어떻게 바뀌어? 요렇게 줄어든다고. 요렇게 줄어들어. 그지? 자, 그러면은 요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두 번째 요것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얘도 보면은 B1에서 B2, B3 쫑쫑쫑 한 다음에 B30 더하기 B31 요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은 시그마 n equal 1에서 절반 15죠. 그죠? 15에서 지금 얘가 bn 더하기 아니지 b2n 더하기 b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또 다시 뭐로 바뀌어? 2an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야. 2배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집중해서 124고 정리하면은 요게 b1
B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또 해야 되지 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2배의 시그마 n 이꼴 1에서 15까지 A1에서 요게 15가 넘어가면은 이게 15가 넘어가면은 109가 되네. 109가 되고 요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한 번 또 하는 거지.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1 될 때까지. 그럼 얘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얘만 따로 보면은 자 A1에다가 시그마 n 이꼴 1에서 하나 뺀 다음에 절반 7 그지? 7 한 다음에 A2 A3 이렇게 될 거니까 A2 A3 대신에 다시 2배의 BM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2배 해주면은 얘가 2배 이렇게 해주니까 2에다가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가 2an 얘 하면은 3a1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면은 4배의 시그마 n 이꼴 1에서 7까지 bn 그 다음에 요거 1을 7번 더하니까 7인데 2배 해주면 14죠. 그러면 109에서 14를 빼면은 14, 95 자 요게 9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돼. 사람 죽으란 법 없어. 자 그럼 여기 다시 B1 더하기 시그마 n 이꼴 1에서 하나 뺀 다음에 3 되는 거지. 그지? 그럼 B2, B3 이렇게 되니까 그 대신에 2A1 플러스 또 A1, A로 바꾸치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에 4배 이렇게 된 거지. 이만큼이. 그러면은 4B1이니까 3A1 더하기 4B1 더하기 B1 하면은 5B1 그지? 그런 다음에 4 곱해주면은 8 시그마 n 이꼴 3까지 an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이죠. 그지? 3인데 4배 하니까 12 그럼 95에서 12 빼면은 83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이게 이렇게 되네. 괴롭습니다. 자 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A3, A2를 내가 구해놨으니까 얘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로 바꾸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8A1 더하기 8A2 더하기 8A3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와갑니다. 그러면은 A1이 3개 더 있으니까 11A1 그 다음에 8A2 8A3 자 근데 8A2 8A3는 계산이 되잖아. A2가 4 그러면은 8, 4, 32 더하기 A3가 1 8 그럼 40이죠. 40이 넘어갑니다. 그럼 40이 넘어가면은 얘가 43 되네. 43 됐어요. 자 다 돼갑니다. 자 B1을 구해놨잖아. 아까 B1 2라고 구해놨잖아 내가. 그죠? 2라고 구해놨죠 여기. 그럼 이게 10이네. 그럼 10을 빼주면은 33이 되죠. 드디어 A1이 얼마다? 3입니다. 아이고. 자, A1이 3이란 걸 구해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B32를 구하란 얘기지. 그럼 B32는 마지막까지 신난다, 재미난다 또 하면 되죠, 뭐. 여기까지 했는데 뭔들 못하겠어. 자, 그럼 B32는 3배의 절반 A16-2가 되고, 그럼 3배의 A16은 B의 8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3배의 B8 플러스 6에서 2 빼니까 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다시 얘가 또 3배의 B8은 3배의 A4-2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9배의 A4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4는 9배의 A4는 B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 얘가 9배 B2 18 빼기니까 16이고
다 왔습니다. 자, B2는 3배의 A1-2 플러스 16이고 A1이 3이라는 거 구해놨잖아. 그러면은 9 빼기 2 하면은 7, 7, 9, 63 더하기 16 하면은 대망의 79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배울 게 되게 많아. 이렇게 홀수 더하기 짝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해서 시그마 때려버리면은, 양변에 시그마 때려버리면은 이 범위가 확 줄어버려요. 이렇게 계속 했다시피 그거를 맹렬하게 연습시키는 문제니까 오케이? 그럼 맹렬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자, 이게 4월 모의고사여서 우리 이과에 꽂힌 미적분 있죠. 미적분이 본격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6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6월 전까지 미적분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